안녕하세요. 전기차 시대가 코앞이지만 여전히 디젤차를 좋아하는 그리고 타고 있는 올드 패션드 아제마 골프입니다. 오늘은 골프 7세대도 디젤차도 아닌 현대자동차의 이야기예요. 뭐 까거나 디스할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올드 패션드다 보니까 미래 전망, 비전 이런 거보다 뭐 옛날 얘기가 더 편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엔비전 74가 꽤 큰 화제였죠. 뭐 좋아하는 분도 많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니, 정확히는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가져왔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차가 처음 공개 자리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정통성을 이야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드로리안의 DMC12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왔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고요. 74라는 숫자도 포니 개발이 시작된 1974년을 의미하고 드로리안의 DMC12는 한참 뒤인 1981년도에 나왔어요. 아마 포니를 알고 있는 분들은 느끼는 했지만 이제서야 이 디자인이 부활한 것에 환호하고 나가면 바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충전하기 어려운 수소차로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파워트레인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럼 엔비전 74의 뒤를 이을 레트로 디자인 모델은 어떤 차량일지 예측해봤어요. 조만간 출시될 새로운 그랜저는 1980년대 나왔던 1세대 그랜저, 뭐 흔히 각 그랜저라고 얘기하는 그 차량이죠. 그 차량의 디자인 큐가 적용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엔비전 74로 포니 쿠페의 디자인이 사용되었죠. 그 전에 아이오닉 5에도 포니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있고요. 그럼 다음 차량은 뭘까요? 저는 갤러퍼 예상해 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전기 SUV인 아이오닉 7이 갤러퍼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갤러퍼는 이미 많은 분들이 리스토어에서 타고 다닐 정도로 여전히 사랑받는 차량이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 쌍용차의 토레스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새로운 SUV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미 투썸과 스포티지로는 경쟁이 쉽지 않을 거란 점은 현대차도 알고 있죠. 게다가 토레스의 다음 모델인 KR10 역시 뉴크란도를 모티브로 한 레트로 디자인이고 이미 랜드로버 디펜더, 포드 브론코 등 레트로 디자인을 모두 성공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갤러퍼가 부활할 확률이 높아요. 어쩌면 내부적으로 이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갤러퍼의 뉴트로 모델이 나온다면 디젤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갤러퍼는 원래 그런 차였으니까요. 물론 가능성이 적기는 합니다. 포니 쿠페가 이제서야 부활한 것은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해도나 헤리티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국내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이 그럴 리는 없겠죠. 의외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포니를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불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포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현대차 내부에서 불경이란 것은 오래전 차 쪽 일을 했을 때 내부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아마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현대자동차의 초대 회장은 정주영 명誉회장의 셋째 동생이었던 정세영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포니 프로젝트를 주도했죠. 심지어 별명까지 포니정일 정도로 몰두했고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현대자동차를 아들인 정몽구 회장에게 승계했고 정세영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초대 회장이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정세영 회장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수장이었던 동안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포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네요. 일례로 2015년은 현대자동차의 첫 고유 모델인 포니가 세상에 나온 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별다른 행사 없이 넘어간 걸 보면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것과 다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시절 현대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된 것은 2020년이고 정몽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아이오닉 5를 거쳐 엔비전 74까지 나오게 된 거죠. 당연히 이 정도의 헤리티지를 그냥 놔줄 수는 없겠죠. 제목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정세영 회장이 포니를 기획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생산과 총괄 담당은 영국에서 데려와 부사장 자리에 앉힌 조지 텀블이란 분이죠. 지금의 알버트 비어만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포니의 디자인을 만든 조르제토 주지아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외국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걸까요? 아무튼 조지 텀블은 영국의 자동차 회사인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경영진이었고 모리스라는 브랜드에서 마리나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이 마리나라는 차는 포니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구동 방식은 물론이고 크기도 포맷도 비슷하거든요. 조지 텀블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꽤 재밌어요. 영어로 되긴 한데 영어를 몰라도 볼 수 있고 뭐 실시간 번역도 알아먹을 만큼 나와요. 이거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나 싶네요. 뭐 제 나이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역시 불가능에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하다가는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성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비전 74도 그리고 새로운 갤러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산다 아니다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즈마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